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 나혜주씨. 안녕하세요. 이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네, 자, 오늘 미국장이 하락을 하든 말든, 네. 국내장은 계속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굉장히 또 선방쇼를 보여주고 있다. 아, 선방이죠. 네,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구르지, 그래. 중국, 미국. 왜 네. 뽑았어요? 자, 어쨌든가. 아, 너무 이 우리실 요즘 보면은 제가 할 길이 너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진짜 멘탈이 강한가? 아, 펀더멘탈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아직은 조금 반신반의하긴 한데 그래도 그건 맞아요. 멘탈은 네. 자신 있다.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또 오늘도 장 보면서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네. 코스닥이 좋으니까, 네. 뭐 상담 안 받아도 되지 않으실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코스페이스면 어떡하라고요, 종목.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왜 다 코스닥에 있어요? 없을 수 있잖아요. 항상 저는 이제 개미 투자자분들을 네. 생각하다 보니까 코스닥에 네. 더 많이 계실 줄 그러시구나. 알고. 자, 어쨌든 간에 네.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고요. 네.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못했던 거 맞아요. 오늘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현 학교 굉장히 좀 난해하는데 네. 이제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이제 참여 방법을 영어로 좀 제가 오늘만 좀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근데 방송 시작 전부터 궁시렁 계속 영어 이거 외우고 있으니까. 틀릴까봐. 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참여 네. 방법입니다. 네. 자, we provide analysis for everyone, regardless of age or gender. 네,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 좋습니다. 네. Phone consultation available. 02-325-8220. 네, 325-8100번으로 전화주세요. 네, And you can also participate in our YouTube chat. 유튜브 차트도 가능합니다. 네, 참여도 가능합니다. 죄송해요. 한글을 틀리면 어떻게 해, 한글을. 자, 유튜브 참여해주세요. 네. 네, Please provide for following information. Stock name. 네, 종목명. 그렇죠. Purchase price. 네, 가격. 네. 네, 매수가. Percentage of portfolio. 네, 퍼센티지 얼마신지 보유 비중까지 꼭 남겨주세요. Please join us. 네, 많이 참여해주세요. 잘한다. 네, 맞죠. 좋습니다. 네. 이거 하려고 어제 밤에, 오늘 또 새벽에 모닝쇼 하기 전에 굉장히 마음에 그런 갈등이 심했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을 것 수고 같아요. 많으셨어요. 너무 예.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예. 한글을 제가 틀렸네. 그렇습니다. 박자가 안 맞았어요. 오늘만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랭킹쇼 관련해서는 제가 준비를 좀 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키워드입니다. 보여주십시오. 네, 오늘의 키워드는 본인하고 딱 맞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렇죠. 오셨네요. 절약. 네, 절약. 사실은 이 주제를 저는 이렇게 썼어요. 아껴야 잘 살죠. 우리 옛날에 그거 아나요? 그 광고에서 나왔던 거. 맞아요. 네. 일본 분께서 약간 이렇게 더빙하듯이 아껴야 잘 살죠. 그래서 지금도 절약인데. 마찬가지고요. 아껴야 그렇습니다. 잘 살죠. 네. 자, 어쨌든간 오늘 절약 특집 질문 보여주세요. 자, 그렇습니다. 2025년 절약하고 싶은 비용은? 비용은 이거 다 줄여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예. 이거구나. 쇼핑비죠. 쇼핑비. 이게 퇴근하다가 뭐 하나 주워요. 퇴근하다 또 뭐 하나 주워. 이러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수경 앵커는 네. 개인적으로 퇴근할 때쯤 가서 데리고 와야겠네, 바로. 걷다가 뭔가 이런 돌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조금씩 나가는 돈이 모이면 결국엔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요 쇼핑비하고 그 밖에 글쎄요, 관리비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외식 배달비, 이거 야식 끊어야 돼요. 이거 엄청 나갑니다. 야식 끊어야 돼요. 네, 이거 한번 한 달이나 써보면 바로 아시고요. 살도 쪄, 그 다음에 야식비 나가, 살 뺀다고 또 돈 써. 되게 잘하네. 악순환의 반복.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 그렇군요. 진짜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네. 저 5개 중에서 이제 차량 운전자로서 느껴졌던 건 주유비입니다. 주유비 차량 소수가 관련된 많이 비용. 들죠. 네. 저 은근히 내부 세차하는 것도 엄청 비싸고, 그리고 이 주유비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저는 LPG 타거든요. 네. 근데 그나마 좀 낫지. 요즘 뭐 휘발유 쓰시는 분들은 더 좀 힘들지 않으실까? 큰 부담이죠. 주유비는 네. 웬만한 짧은 데는 걸어 다니고, 네, 그렇죠. 대중교통도 가끔 타고, 네. 이러면 되죠. 근데 운전을 점점 잘하잖아요. 네. 익숙해지면 코앞에 슈퍼 가는 것도 차를 타게 돼요.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워낙 뚜벅이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오히려 네. 차 타는 게 불편해요. 제가 운전을 못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뚜벅이 생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주유비는 괜찮아요.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저 통신비가 왜 걱정이죠? 통신비. 저는 36,500원 나옵니다. 한 달에. 뭐 알뜰폰이신가? 알뜰폰 아니고, 저는 이제 자급제로 해서 한 방에 샀어요. 그렇구나. 통신비도 많이 나가죠. 이게 한 10만 원 넘죠? 높은 그 요금제 쓰고 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그 기기
비 내야지. 뭐 아. 거기다 소액 결제한다. 이제 그렇지. 그렇지. 이것도 쇼핑이거든요. 그러면 몇십만 원 나와요. 통신비가. 이 쇼핑비하고 통신비를 잘 한번 좀 조율을 하셔야겠네. 이게 내가 쓴 게 맞나? 막 이러고 보고 이거 내가 소액 결제 맞구나. 틀릴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공과금이나 아니면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네, 관리비인데 네. 저는 이제 아파트를 안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가늠이 안 되네요. 와, 한 달 생활비 궁금하다. 여기서 지금 다 완전 최소 금액이세요. 지금 다. 최소예요? 건액이. 아, 네. 그렇군요. 와, 아. 진짜 알뜰맨. 네. 그래서 제가 자신이 있어도 오늘의 주제는 절약입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저 아껴가지고 그렇게 이게 명품 매장을 가세요, 이분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아껴가지고. 초반에 명품 매장 가서 사봤었는데 네. 역시 명품은 이렇게 제 삶이 명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더라고요. 뭐야. 또. 진짜로. 네. 나중에 좀 이따 구두 얘기도 좀 그때 해드릴게요. P사 그 선글라스 딱 끼고 있던데 뭔 소리예요? 그거는 안 P사. 비싸요. 20만 원입니다. 그래요? 딱 20만 원. 그거 그래? 한 7년 전쯤 모델이에요. 나에 대한 투자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간 네. 오늘 여러분께서는 절약하고 싶은 비용 지금 올라갔어요. 네. 하나 딱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가 또 방송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맞다. 오늘 화이트데이구나. 사탕 좀 주세요, 슈팅님 하고 저희 물된 동사님께서 이거 이따 주려고 그랬는데. 뭐예요? 이따 주려고 그랬는데. 자, 이거 원래 방송 전에 주면 티가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네. 이게 생색을 내면서. 자, 이거 보이시죠? 우와. 굉장히 큰 알 보이십니까? 어머. 이거 다이아로 따지면 장난 아닌 거거든요. 어머, 진짜. 자, 이거 이렇게 껴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예. 잘 껴주시고. 사탕 반지, 여기 사탕 반지. 껴주시고. 어머. 예, 껴주시고. 사탕 반지. 예제 거게 던지면 맞을 것 같아가지고 우선 여기 놓고 예제 거 두 개 딱 챙겨놨다는 거. 진짜. 네. 오늘 준비 많이 하셨네. 네. 결혼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산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특별히 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잘 먹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감동인데? 네. 그럴 남편도 줄 안 알았지, 내가. 주던데. 너무 감사해요. 이따 가다가 또 몰래 또 꽃 사가고 이럴 계획입니다. 자. 네. 통신비. 지금 놀라셨다. 왜요? 건행님 통신비 36,000원밖에 안 나오신다니까 다 그렇습니다. 놀라셨어요. 예, 원래 이런 6만 남자입니다. 원이었거든요. 그거 5G라는 아껴가지고 이런 거 사오는 남자. 그렇지. 진짜. 그런 게 더 가치 있죠. 사람의 마음을 좀 탈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5G를 써본 적이 없어요. 잘해줄게요. 이제.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좀 잘 좀 당분간, 부탁합니다. 예, 네네. 물어뜯지 마요.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분께도 이런 거 한번 여쭤봐야 돼요. 우리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자, 벌써 이렇게 흐뭇하게 웃고 계시는데요. 금요일이라서 의상 자유 의상이신가 보다. 맞아요, 상무님? 저희는 네. 평소에도 자유로 의상이라 그래요? 네, 뭐 중요한 미팅 있는 날만 네. 좀 차려입고 오고 나머지는 좀 편하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더 젊어 보이세요. 저희 방송 나올 때 좀 가짜 입으셨잖아요. 훨씬 더 젊어 보이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어떻게 화이트데이 계획은 있으시죠? 네. 이 초콜릿 사가지고 가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요? 아니요, 저기 백화점 가서 백화점 가서. 백화점 가서? 네. 백화점 초콜릿 비싼데. 갑자기 브랜드 몇 가지가 생각납니다. G사 거. 거기 거, 네, 거기 거. 네. 거기 거, 어떡해. 센스도 있으셔. 네. 하나 사실 거예요? 아니면 판으로 된 거 사실 거예요? 판으로 사야지 좀 평화롭지 않을까요? 그럼요. 애기들도 먹고 와이프분도 드시고. 그렇습니다. 네. 달콤하다. 네, 벌써 주말 평화로운 주말 또 분위기가 예상이 되네요. 네. 하여튼 역시 잘하시고 항상 배울 게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더 이상 캐묻지 말고 주식은 또 얼마나 잘하시게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빨리 올려주세요. 자, 네. 붕어빵님 종목부터 볼 텐데 통신주에서 가져왔습니다. LG U+입니다. 예전에 한 달 반 전쯤에는 이제 네. 이 통신주도 괜찮다, AI 한다, 뭐 이런 신사업으로 많이 움직였었는데 네네네. 또 오랜만에 좀 봐요. 자, LG U+ 1,500원. 500원. 지금 약간의 수익이 나 있는데요. 조금, 약수익권. 아주 조금 10%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언제쯤 오를까요?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나마 많이 올랐던 게 장중에 12,000원 갔던 게 다예요. 그 전까지는 지금보다도 낮았던 수준이었다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보시고 왠지 따라가셨을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다. 저 때는 왜 많이 올랐었죠? 11월 달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그 AI. 이때 LG U+도 AI 에이전트인가 뭔가 이래가지고 그걸로 신사업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통신주는 가치주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반짝이었다. 그렇죠? 그러죠. 반짝였죠. 다시 반짝일 수 있을지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무님, LG U+ 언제쯤 튀어오를까요? 네, 사실 좀 전에 말씀 주셨었죠. AI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면서 AI 그러면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SK텔레콤이 1번으로 나왔었죠. 11월 달에 그 두 종목이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확산이 됐죠.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그리고 SK텔레콤뿐만이 아니라
KT와 LG U+까지 AI 모멘텀이 좀 늘어났었다가 사실 또 그 전으로 살펴보면 배당 관련된 부분들도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심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분명히 올라갈 만한 이유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작년에 좋지 않았었던 게 있어서 금년 실적이 좀 더 좋아진다라는 점. 실적 호조를 봤을 때도 LG U+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최근에 주가가 심심한 이유는 뭐 과징금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크게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U+ 25년도 실적이 작년보다 훨씬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통신주 그러면 뭐 경기 방어주, 배당, 뭐 주주 환원 뭐 이런 부분들에 많이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25년도는 실적 성장에 좀 모멘텀을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 LG U+ 단기적보다는 좀 중장기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중장기적으로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금년을 좀 길게 봤을 때 연말까지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사실 11월에 이 고점 12,000원까지 올랐었던 이 고점을 충분히 넘어서고도 남을 만큼 긍정적인 환경들이 통신주들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긴 관점으로 이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좀 도달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G U+ 우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괜찮고 또 중장기 여러분 중장기 하면 또 뭐 1년인가 이렇게 하지만 반년 딱 6개월 2분기 정도를 말합니다. 이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드립니다. LG U+였습니다. 네, 반년 정도는 뭐 충분히 감내하실 수 있을 만한 네.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네. 또 보다 보니까 우리 담당 PD가 여기 딱 제가 뭐 36,000 여기 써있죠, 제 거? 36,740원 써있죠? 제가 확인했어요. 진짜죠? 네. 진짜예요. 3만 명세서. 근데 3만 원 밑으로 나온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나오는 거지? 그럼 데이터 이런 건 어떻게 쓰죠? 데이터라는 거를 돌아다니는 이동 중에는 안 쓰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 와이파이 잡아가지고만 딱 쓰고. 그렇죠. 회사 와서만 쓰고 실컷 거기서 업데이트 다 하고 집에 갈 땐 그냥. 와, 대단한데? 정답이래요. 맞아요? 27,960원이라고 써놨습니다. 그거밖에 안 나온대요? 역시 이분은 같이 저랑 같이 이 데이터를 좀 아낄 수 있는 특강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럼 그렇게 아끼시는 분이 왜 이렇게 뭐. 거의 더 가지 마요. 더 가지 마. 그러신 분이 막. 사람이 이제 뭐든지 이렇게 쓰고 싶은 게 있고 참는 게 가능한 게 있는 거죠. 저기 뭐야, 술값도 아끼나 모르겠네? 네. 그렇습니다. 다른데 돈 어디다 쓰나 좀 궁금하네요. 네. 자, 그쵸? 어쨌든. 네. 갑자기 이종복 전문가 나오셔가지고 네. 이거 김수경 앵커가 낸 거냐? 아니에요. 제가 낸 겁니다. 어제 제가 냈잖아요. 제가 냈어요, 제가. 어제 혼났잖아요. 잘못 내가지고. 하여튼 우리 네. 방송을 저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와주신 우리 전문가님이십니다. 절약도 좋지만 점점점 하셨네요. 네. 아니요, 전 절약이 다예요. 공격적인 거 없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100분 가까이 절약하고 싶은 비용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분위기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종목도 올려주십시오. 네, 아껴야 잘 산다. 네. 그리고 주식에서 이제 팍 또 터지시면은, 네, 아껴서 이제 모은 돈으로 또 주식 투자하시는데 거기서 또 수익이 나. 아. 그럼 얼마나 이게 금상첨화입니까? 그럴 때는 야식 네. 한번 먹어줘야죠. 그쵸. 치킨 그렇습니다. 쏴야죠. 네, 불금. 저 때문에 열받으셔가지고 이종복 전문가가 좋은 섹터 얘기해 주십니다. 아, 진짜요? 이거 보세요. 게시판 보시면 되고. 게시판 보세요. 네, 네. 저희는 종목 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따상님 모셔볼까 하는데, 코리아 서키트 올려주셨습니다. PCB, 요즘 네. 슬슬 PCB 쪽 질문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네, 매수가가 14,000원, 10%. 목표가가 정해져 계시대요. 얼마일까요? 얼마죠? 앞자리가 바뀌는 에이. 2만 원. 한 목표하는데 16,000원? 16,000원 생각했는데. 근데 끝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 자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울까요? 꼬리를 살짝 내리셨어요. 네. 살짝 흔들리십니다. 네, 현재가가 지금 11,000원대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렇죠. 2만 원이면은 신고가 그 권역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높을 때 사셨네. 반발 매수세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나와야지만 추세를 돌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무님. 목표가 많이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현실적이신 목표가인지 네, 자신감 가지셔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요즘에 사실 회로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2월에 조금 주목을 살짝 좀 받았었고요. 지금은 유리 기판이 좀 더 시장에서 핫한 정도로 따져서 유리 기판에 좀 더 주목을 받고 있죠. 분명히 지금 사용하는 건 PCB 회로 기판입니다. 유리 기판은 한 2, 3년 정도 뒤의 얘기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지금보다 그리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느냐, 미래에 무언가 새로운 걸 더 할 수 있느냐 이런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을 맞춰서 주가가 움직이죠.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회로 기판 PCB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무언가를 더 많이 할 수 있느냐, 사실 매출액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느냐, 영업이익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느냐,
새로운 시장이 넓혀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런 모멘텀이 좀 부족하죠. 실적도 좀 적자입니다. 23년, 24년 영업 적자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매출액이 좀 정체돼 있죠. 1조 1,000억에서 1조 5천억 사이 정도로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회사는 분명히 좀 좋습니다. PCB에 있어서의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선도주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이 회사는 맞지만 실적이 상당히 좀 정체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주가적인 면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주가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만 원은 이전 고점입니다. 23년도, 24년도 초 이때가 2만 원 위의 주가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코리아 서키트의 지금 실적의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모멘텀도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2월에 올라갔었던 14,000원대나 아니면 15,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모멘텀들을 받으면서 반등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을 위해서는 실적의 드라마틱한 반전이 확인이 되거나 유리기판처럼 추가적인 무언가의 모멘텀이 좀 발생했을 때 2만 원이 좀 가능하지 현재 상태에서는 좀 2만 원은 좀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조금만 이게 타협하시면 되겠다. 목표가를 조금 낮추는 그렇죠. 게 더 낫겠다라는. 왜냐하면 이게 또 너무 이제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잖아요. 갈 거야 하시면서 하시면 너무 희망 고문이 되시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큰 기쁨보다는 그러니까 소확행처럼. 소확행이 또 모이면 이게 또 쏠쏠하거든요. 당연하죠. 네네네. 그것도 능력이에요. 예. 자, 종목 진단을 봐드렸습니다. 큰 한 방은 다른 종목에서 이거는 조금 소확행 정도로만 그렇죠. 생각해 주세요. 두 가지 라인. 자, 그러면요. 지금 랭킹 오늘 5위부터 한번 공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랭킹은요. 아껴야 잘 산다. 절약하고 싶은 비용 5위입니다. 네, 5위. 이거 봐. 쓰겠다는 거예요. 쇼핑비 정도는 그냥 쓰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초반보다는 좀, 저 한 3위쯤 있을 줄 알았거든요. 3위. 쇼핑비가? 왜냐면 그냥 쇼핑은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매력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한 3위쯤 생각했는데, 저게 5위밖에 안 되나,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쇼핑비, 그러니까 쇼핑에 주는 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네, 아껴서 돈이 모이는 즐거움도 있지만, 이게 쓰면서 사람이 스트레스도 풀리고 좀 그러잖아요. 저는 네. 거기에서 쓰는 데에서도 약간 세분화 시켜가지고 저는 같은 거를 딱 찾는데 그거 알아요? 어떤 앱에서는 똑같은 걸 보는데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달라지면 그 수요에 따라서 그 가격이 약간 달라지는 거 알아요? 몰랐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제가 찾아낼 때가 있어요. 일부 적어놓거든. 저도 좀 알려주지 뭐 혼자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줬잖아 지금. 우리가 그걸 해가지고 월요일 날 딱 찾았어요. 네. 이거 얼마야? 딱 네. 해놓고서 금요일 날 좀 다시 보면 더 올라갈 때도 있죠. 하지만 내려갈 때도 있대. 그러니까 그런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사이트가 그 유명한 있잖아요. 그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된. 예. 그거요? 거기 가서 해보시면 한번 좋을 것 같아요. 몸에 뱄어 아주. 그렇죠. 절약이 몸에 뱄네.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건 써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럼 잊어버려요. 오늘 꿀팁 많이 주시네. 네, 쇼핑비 9.0%였습니다. 쇼핑이구나. 예. 자, 그러면 또 어떤 꿀팁이 있을지 생각하는 동안 한 시구간에 어떠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전에 거 나와주시죠.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신규 상장한 이 서울보증보험이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2023년에 코스피 상장을 추진했다가 철회한 이력이 있는데요. 공모가를 26,000원으로 낮춰서 재수 끝에 코스피에 입성을 했습니다. 오늘 상장 첫날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3만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로 넘어가 보면 필에너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는 46파이 와인더를 추가 수주에 성공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는데요. 또 인터배터리에서는 레이저 노칭이라는 신기술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전거래일에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이후에 오늘장에 강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25%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19,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넘어와 보면 로봇주 클로봇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 24,000원 선에서 고점을 기록하고 다소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장에 3거래일 만에 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도 5%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위에도 로봇주인 티로보틱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하루 제외하고 연일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10%가 넘는 강세가 이어지면서 16,000원 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로 올라가 보면 한빌레이저가 들어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 유리기판 관련주인데요. 최근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한빌레이저도 7,000원 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확히 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로 넘어가 보면 LS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호반그룹의 지분 매입 소식 등 경영권 분쟁 우려가 확대되면서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강세가 이어지면서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위로 내려와 볼 텐데요. 하이스틸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장에 나흘 만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알래스카 주지사가 한국과 LNG 사업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서 방한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관광 관련주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20% 넘게 정말 강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윗꼬리가 조금은 달리면서 12% 정도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4,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로 넘어가 보면 펜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인 폭삭 소가수다가 흥행을 하면서 펜 엔터테인먼트도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또 연이은 호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화제작인 너의 이름은과 스즈무의 문단속 등 수입을 맡은 영화사 미디어캐스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렇게 호재가 겹치면서 오늘장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중에는 4,200원 선까지 올라가면서 고점을 나타냈었고 현재도 강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4,000원 선을 조금은 벗어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9위로 내려와 보면 삼성 SDI가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 자금 조달이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장중에는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18만 9천 원 선까지 밀려났었는데 현재는 6% 정도의 낙폭을 보여주면서 19만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에는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장의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5만 5천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1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사우디 전력공사와 8,900억 원 규모의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어느새 5년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약 6조 7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오늘장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4%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위에는 로봇주 하이젠 R&M이 10%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13위에는 철강주 대동스틸도 이 순위권 아래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동스틸도 오늘장에 20% 넘는 강세가 이어지면서 5,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위로 내려와 보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 SDI의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상승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오늘장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8% 정도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위로 내려와 보면 하나비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나흘째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8%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6만 원 선 위에서 고점을 나타내고 현재도 그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위로 넘어가 보면 DSC 인베스트먼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10%가 넘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업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올해도 주주 환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현재는 5,4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위로 넘어가 보면 한국첨단소재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이 양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한국첨단소재도 상한가의 거래를 마감했었는데요. 오늘장에는 다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3%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6,1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위로 넘어와 보면 하나오션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반등에 나섰지만 오늘은 다소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보합권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위에 들어와 있는 SK하이닉스는 오늘까지 3거래일째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오늘장에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20만 닉스를 회복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20만 원 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20위에는 소룩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일 장마감 이후에 이 운영자금 확보 등을 목적으로 24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또 이 최근 들어서는 아리바이오 합병과 관련해서도 2차 계약금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그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20% 넘는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4,3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의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이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개막을 해서 관련해서 질문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이 산업군별로 또 기업들별로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올해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주주총회. 네. 오. 주총에서 주요 안건이 항상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군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촉을 곤두세우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신사업을 하겠다. 네. 이런 결정도 나오고,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뜨악하는 얘기도 나오서, 이게 멍미하면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은 또 이제 주가가 급락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주총 같은 데를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런 걸 이렇게 찍은 분들도 있어서 보면 굉장히 살벌하게 질문을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어떻게 네. 먹고 살려고 그래 도대체 네,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싸우더라고요. 또. 네. 하여튼 간에. 네, 주총장의 고성이 들리는 종목은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총장에서 고성이 나왔어요. 이러면 일단 조심하셔야 돼요. 뉴스 검색해 보시면 네. 고성 나올 만한 그런 기업 몇 개 보여요. 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 그러네. 이렇게 질문 범위를 주셨는데, 네. 상무님 어떤 답변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주총 시즌에 저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섹터별로 나눠주셔도 되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거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주주총회 때 가장 중요하게 결정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이사진의 결정이죠. 보통 이사회라는 걸 표현을 할 때 이사들, 그러니까 사실은 주주 안에서의 국회의원 같은 거죠. 그 국회의원들 이사진을 뽑아서 대부분의 안건들을 이사진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사회를 얼마나 장악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임시 주주총회든 정기 주주총회든 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 주주총회 이사회 그랬을 때 지금 가장 주목을 받는 건 고려아연이죠. 영풍과 MBK 이 연합과 맞서서 어느 정도의 이사진들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해서 이 과반수 이상의 이사진을 확보했을 때 그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럼 이사진의 선임에 성공할 수 있느냐 사실 그 부분은 이 고려아연에 가장 좀 많이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두 가지가 또 중요한데 정관이 결정이 됩니다. 정관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정관에 사업 목적을 넣죠. 이 사업 목적 들어갈 때 신사업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사실 신사업은 코스닥 회사들에 좀 더 많이 포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주환원책 배당금에 대한 확정들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주주환원책은 최근에 이 가장 주목받는 게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와 같은 자동차 업종들 이 주주환원책에도 포커스를 좀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이 좀 늘어날 만한 기업들은 주주환원책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려아연은 어느 쪽이 이사진 선임이 좀 더 많이 되느냐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실은 90% 이상의 기업들은 주총 때 별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끝나는 주주총회가 90% 이상인데요. 그런데 몇몇 회사들, 특히 배당금과 이사진에 있어서의 확정이 좀 덜 된 기업들은 주주총회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특정 회사들은 이런 이사진과 이 배당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배당하고 배당. 이사진이 이사진. 확정이 덜 됐으면 고성이 조금 오갈 수 있는 그렇죠. 거구나. 그 포인트군요. 네. 이제 주주총회에서는 또 하나 배웠습니다. 어디에 좀 초점을 둬야 될지 네. 배당이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종목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턴 어라운드 빵님. 네, 백이 아니라 빡. 턴어라운드 아주 단어 좋습니다. 이거 주식에 네. 많은 많이 나와줘야 돼요. 네. 빵님의 종목이 카카오구나. 카카오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를 볼까요? 46,500원. 10%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통신 때도 저희가 AI 얘기했고. 근데 사업에 사임하셨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저게 또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니냐, 악재 아니냐, 이렇게도 보기 때문에 좀 네. 진단이 필요해 보여요. 셀 몰트만 효과도 꽤 있었다가 좀 등락했네요. 그렇죠. 오르락 네. 내리락 하면서 몇 번의 등락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의 방향이 정말 궁금하죠? 네, 카카오. 맞습니다. 네. 자, 상무님, 카카오가요, 지금 뭐랄까, 이게 그 전고점을 팍 한번 뚫어주는 그런 느낌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아침에도 사실은 그 사임에 대한 얘기가 있었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카카오 주가가 몇 가지의 모멘텀들을 받았었죠. 이슈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카카오 주가가 첫 번째 올라갔을 때는 이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있었어요. 자회사들 그러면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와 SM 그리고 카카오 엔터 쪽과 페이 이 두 가지를 가장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는데 카카오페이가 좀 아픈 손가락이었죠. 근데 카카오페이의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엔터 쪽에 있어서 최근에 엔터주들이 몇 번 좀 급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중국 모멘텀이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엔터주들 작년에 워낙 좋지 않았던 실적이 작년 하반기, 4분기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엔터주들도 좋아질 겁니다. 그 실적이 긍정적으로 좀 올라간다라는 점이 한 가지가 있었고 또 주가가 한번 빵 뛰었을 때가 이 오픈 AI, 좀 전에 AI 말씀 주셨었는데 오픈 AI와의 협업을 통해서 AI 모멘텀을 받는다. 사실 AI 그러면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좀 더 먼저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실적도 네이버가 먼저 치고 올라왔고요. 그런데 이제는 AI 모멘텀에 대해서 주가는 좀 단기적으로 이전보단 파급력이 좀 덜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는 이 오픈 AI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들을 보여주느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한 사업 방향성은 네이버도 그렇고요. 카카오도 그렇고 방향성은 내놨습니다. 그럼 이 방향성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액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숫자를 보여줘야 되는데 숫자가 나올 때 AI는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그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시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 안에서는 단기적으로 지금 뚫기에는 좀 만만치 않아 보여요. 박스권 상단이 46,000원에서 47,500원 사이 정도 이 정도가 박스권 상단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상단은 계속적으로 좀 트라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뚫어내기 위해서는 자회사 실적이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실적 확인이 됐을 때 혹은 AI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액이 확실히 늘었다는 숫자가 찍혔을 때 주가가 한 번 더 빵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시기는 1분기 지금 3월 중순인데 3월 말까지보다는 2분기 초에 4월이나 5월 정도의 주가적인 반등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당분간은 박스권 상단에 다시 한번 또 맞고 튀어나올 수 있지만 하단은 굉장히 좀 견고하게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 정도까지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까지 보신다라면 분명히 플랫폼 기업들 주가도 그렇고요. 국내 주식시장도 2분기는 1분기 3월 달보다 훨씬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사실 조금 더 길게 잡으셔서요. 52,500원이 사실 이전의 박스권 하단이었거든요. 그래서 52,500원까지 목표 잡으시고 2분기까지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딱 설정해 주셨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네. 2분기? 2분기만은 6월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승부가 난다고 하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수익 네.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무님은 네이버, 카카오 중에 뭐 좋아하세요? 네이버예요, 카카오예요? 네, 저는 사실 카카오톡을 사용해서 카카오에 좀 더 친근했었고요. 그래서 카카오가 캐릭터도 좀 더 귀엽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심리적으로는 카카오가 가까운데 사실 증권사 직원의 이 금융사 직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가 좀 더 편안한 것 같습니다. 야. 둘 다 안 서운하게 얘기하시는 거 봐봐. 와, 네, 진짜 그쵸? 네. 대단합니다. 둘 중 뭐야? 이러면 이게 네. 둘 다 안 서운하게 얘기하시는 거 봐봐요. 정말 줄타기의 느낌이에요. 야, 어떻게 저렇게 균형 있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네. 이것도 배워야겠다. 그쵸? 진짜 배워야겠습니다. 현명하세요. 네. 네. 떨어지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인데. 그래도 결국에 답은 뭐예요? 네이버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이버 냉정하게 좋으시겠어요? 투자의 세계에서는 네이버다. 네. 자, 그러면요. 지금 계속해서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원익 그룹주들과 관련된 종목들도 좀 많이 올라오는 그래요? 것 같고요. 네. 또 산일전기라든지 네. 종목들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그 중에 하나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자, 가자님께서 GC셀입니다. GC셀. 28,600원. 근데 비중이 되게 적어요. 4%인데 단기, 중기 대응 전략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좋네요. 23,200원까지 가고 있고 회복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중기까지 생각을 하신다라는 건 이제 결국에 여기 바닥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해볼 의향도 있지 않으실까? 비중이 적어서. 네, 그렇죠. 4%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까지는 네.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단가가 많이 생각하는데.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떨어질 때 저렇게 빨리 떨어졌는데 오르질 않아요. 근데 수급은 또 요즘 또 반응이 있어가지고 네네네네. 한번 고민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무님 GC셀이요. 다시 한번 좀 전고점 전에 좀 잘 갔던 수준까지 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추가 매수는 안 물어보셨지만 중기도 생각하시니까 네.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사실 GC셀이 주가가 최근 들어서는 2만 원대 초반에서 굉장히 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거의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앞으로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살펴보면 사실은 3만 원대 초반에서 움직였던 주가였는데요. 주가가 한번 내려왔습니다. GC셀은 유전체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모 회사는 녹식자입니다. 유전자 쪽에 있어서는 사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모 회사도 괜찮고요. 기술력도 그렇고 섹터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가 왜 3만 원 초반에서 2만 원 초반으로 떨어졌느냐? 실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작년에 적자가 좀 많이 났습니다. 작년에 24년도 적자가 영업 적자가 약 한 200억 정도 났는데요. 사실 이전에 많이 벌을 때는 300억대를 명업이익을 냈고요. 조금 벌더라도 사실 23년도에는 41억 영업이익이 났거든요. 작년에 영업 적자가 200억이 났다.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러면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뉴스도 났죠. T세포 림프종 치료제 임상 1상 첫 환자 투여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주가적인 모멘텀을 크게 받지는 못했어요.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까지는 상당히 제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녹십자가 모회사기 때문에 망할 가능성은 좀 낮은 이 바이오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실적을 좀 개선시켜야 되는데 마이너스 200억이라는 숫자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2만 원 초반에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임상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거나 아니면 2분기 이후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이 적자가 25년도는 작년만큼 많이 날 가능성은 좀 낮기 때문에 1분기 혹은 2분기까지 실적을 좀 확인한다면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다시 이전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반기까지는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GC셀을 가지고 좀 더 가지고 가셨을 때는 뭔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이 답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급한 거 아닌 이상 하반기까지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기간제로 많이 잡아주시네요. 저희 상무님께서. 그렇죠. 근데 사실 기다리라는 것도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것이냐 네, 이런 네, 것도 네. 있는데 여기서 좀 좁혀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상무님과 지금 빠이할 시간이 얼마 남지를 않은 관계상 네. 한 종목을 더 부탁드려 볼까 네, 좋습니다. 합니다. 네. 룰룰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룰룰. 룰룰. 네. 발음해봐야 좀 쉽지 않네. 룰룰님까지 해야 돼요. 룰룰님. 님, 네. 아이고 힘들다. 힘드네요. 외국인 같았어요, 지금 방금 전에. 원익 QNC를 남겨주셨는데, 다른군요. 이거 갑니다. 네, 21,500원 매수가 20%. 희한하게 요즘에 수익권이 안 나오네요. 거의 다 조금 손실이거나 많이 손실이거나. 아슬아슬. 시장이 네. 그래서 그런가? 속상하네. 그렇죠. 네, 매도 시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21,500원이면 매수 단가가 높지가 않은 게 그래도 네, 다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상무님. 근데 싸게 산 게 아니라 어쨌든 많이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종목 이제 튈 수 있는지 네, 가능성 좀 점검해 주세요. 네, 우선 원익 QNC가 작년 이 여름 이후에 하반기에 주가 계속적으로 내리막을 만들었죠. 이 내리막을 만들었던 이유가 실적 부진이었거든요. 원익 QNC 4분기 일회성 비용도 있었지만 그래도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한다라는 점. 하반기에 사실 느껴졌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 주가가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큰 폭으로 주가가 실적이 올라간다는 점. 길게는 전부 다는 확인이 안 돼요. 삼성전자도 1분기 실적 바닥이고 2분기는 좋아질 텐데 3분기, 4분기가 시장 기대치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그 부분 아직 물음표 많이 달려있거든요. 원익 QNC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거래처가 삼성전자가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하반기까지 무조건 올라간다?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작년 4분기보다는 금년 1분기가 확실히 좀 좋아진다는 점.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상반기에는 그래도 실적이 좀 반등이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가격 이상까지는 주가가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뒤에 실적은 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 24,000원까지 목표가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윤곽이 2분기 후반에는 좀 그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실적이 좀 더 기대된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더 튀어오를 수 있고 그렇지 않는다라면 24,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원익 QNC 상반기 실적 반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네. 또 수익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였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네, 초콜릿 맛있게 네,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또 네. 방송 끝나고 열심히 또 백화점으로 달려가셨어요, 네. 우리 상무님. 말만 저렇게 하셨지 초콜릿만 사시겠어요? 또 그래요? 또 이것저것 또 사실 것 같아. 애들 부모도 조금 사시고. 그러시구나. 네, 본인 것도 좀 이렇게 사시고. 네. 그렇습니다. 저녁 먹을 것도 이렇게 좀 사시고. 네, 하실 것 같아. 오늘 집에 굉장히 늦게 들어가시겠네. 그럼 안 돼, 혼나요.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불러요, 사람을. 늦게 들어가면 애 셋을 아이. 혼자 어떻게 보세요, 와이프분께서. 빨리 가야지. 네. 알겠습니다. 선물보다 사실 육아 도와주는 게 더 고마울 수 있어요. 오늘 네. 내가 볼 테니까. 나가서 친구들도 월요일 날 만나고 집에 좀 들어와. 미용실도 좀 갔다 와. 아. 이러면 진짜 100점. 알겠습니다. 자, 100점 네. 남편이 힌트 무엇이냐. 드립니다. 네. 예, 휴식 그렇습니다. 시간과 함께 초콜릿을 같이 주시는 거죠. 네. 조만간 저기 수경앵커 남편분 한번 초대를 해서 네. 행복하냐라고 좀 물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아니, 왜요? 왜 아니, 행복 안 할 것 아니, 같아서 얼마나 그래요? 행복한지 물어보게. 그래서? 네, 행복을 뭐 전화 한대. 연결 한번 갈까요, 다음에?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요, 4위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절약하고 싶은 비용 4위입니다. 4위입니다. 통신비.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통신비도 그 데이터 때문에 네. 요즘에 뭐 그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비도 아끼는데 한계가 좀 있긴 해요, 요게. 많이 쓰시는 분들은. 데이터를 많이 쓰시니까. 근데 네. 그 여러 가지 데이터 그 방식 중에서 네. 자급제로 한 방에 산 다음에 그다음에 그 통신비 요금제를 알뜰 요금제 중에서 뒤지면 필터를 엄청 걸어서 뒤지면 네. 무한대가 있어요.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 PD님들도 독한 거예요. 되게 싼 거. 그럼 쓰세요. 우리 담당 PD 진짜 독한 겁니다. 나만 몰랐어. 한 2, 3일 동안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돈을 아껴야 된다는 그런 필사의 마음이 있지 않는 이상 이걸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통신비 낼 때 굉장히 돈이 아깝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줄여야지 하는데 안 돼. 막상 또 찾고 뭐 하고 그럼요. 하려고 하잖아요. 귀찮아. 네. 안 해. 그냥 5G 그러다가 켜야 돼요. 또 돈 나오면 또 이거 왜 해도 지금 또 뭐 해야 되는데 그러고 또 안 해. 그건 수경 앵커의 잘못이 아니라 잘 짜여진 로직 속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요. 네. 자, 어쨌든 4위를 잘 봤고요. 다음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호관입니다. 네, 전문가님은 욜로 쪽이실지 아니면 절약 쪽이실지가 조금 궁금해요. 욜로 아니에요, 전문가님? 욜로세요? 욜로족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 내수가 안 좋으니까 네. 전 개인적으로 외식비를 가장 절감하고 싶지 않나 싶은데요. 일이 아니에요. 외식비. 외식비를 절감하겠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예, 진짜 외식비 내수가 안 좋은데 네. 좀 어렵습니다만 이제 금리나 하고 이제 하반기에는 또 오히려 좀 증가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은 안 좋습니다만은. 그러게요. 네, 소비 좀 많이 하십시오. 많이 쓰시고 많이 즐기시고 해야 대한민국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래도 주식시장 좋아지고. 사주세요, 전문가님. 이게 항상 저랑 같은 멘트시네. 욜로족들이 예. 항상 하는 얘기예요. 이게 야 경기 살려야지 무슨 소리야 써. 이런 저 욜로족들이 항상 하는 말. 그럼 반대 사이드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거 살리려다가 내가 먼저 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 네. 또 경기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네, 주식시장이 좀 활성화되면 또 경기가 좋아지고. 네. 소비가 살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살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네. 이게 굉장히 이론적인 논리를 펼치셨어요. 주식시장이 좋아져야지 네. 경기가 살아난다. 다시 한번 저의 시야를 또 넓혀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주식을 해서 저희가 네. 돈을 벌어야죠. 네, 그리고 네. 우리 또 이종복 전문가가 전문가님 왜 이렇게 이종복 전문가님이 전문가를 찾으실까요? 이것도 질문이에요 사실은. 정말 계속해서 채팅창에 올려주고 계세요. 네. 왜 안 나오냐고. 자, 그래도 어쨌든. 두 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시장이 이번 주에 굉장히 순방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괜찮았어요. 네, 기도발이 먹혔나 봐요. 많이 좀 전문가님. 주마다 좀 가주십시오. 자, 어쨌든 네. 우리 전문가님과 또 두 번째 후반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종목은요 산일전기 볼게요. 네. 우리 최선미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 67,900원입니다. 비중은 10%. 그리고 이거를 단기로 보시진 않네요. 이 산일전기를 중장기로 보시기 때문에 지금 뭐 손실이긴 하지만 네. 우리에게는 6척의 배가 아니라 시간이 있다. 네, 지금 한 바퀴 올라가다 내려오고 있는데요. 네네. 오히려 뭐 지금 10%면 추가하면서 또 고려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많이 빠지진 않았네. 그렇죠. 네, 약간 네. 좀 저조하다. 자, 전문가님 산일전기입니다. 약간 좀 횡보하다가 좀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또 오늘 보면 또 다시 또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주가가 그 실적을, 그러니까 올해 실적, 내년 실적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봅니다. 예, 물론 이제 뭐 변압기 관련주고 전력 관련주기 때문에 뭐 이외에 이제 전력 수요에 따른 그 성장성은 이제 꾸준히
유지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뭐 실적도 이제 올해 예상이 영업이익 한 1,500억 정도 증가율이 지금 계속 증가를 하는데 증가 폭은 크지가 않죠. 작년 대비해서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한 50% 증가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주가라는 것은 먼저 이제 선 반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작년처럼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지지 맥점이죠. 예, 요 트렌드입니다. 요 트렌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중간 트렌드가 이제 어디냐면 요거 이탈하다 보니까 75,000원 정도 되겠네요. 매수가가 지금 67,000원 비중이 10%니까 전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추가는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이제 121선이면서 이 트렌드를 만약에 다음 주라도 다시 한번 또 이탈해 버린다 그러면 그 아래쪽으로는 매물 공백존이기 때문에 주가 또 의외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 이 부분을 일단 양지하시고 추가는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홀딩 하시는데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 역연자로 떨어지는 자리가 이 자리죠. 그러니까 이번 주 저점이 딱 맥점 지지 구간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패턴이 이제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요 트렌드 상단이죠. 그러니까 7만 원에서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러면 요 중심 지지선이었던 7만 한 3,000원, 4,000원. 예, 그 정도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고 나중에 조금 더 주고 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월봉에서는 다음 달에 다시 한번 추세를 살리는 모습을 보고 그때 재차 매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 이제 많이 막 한 번에 치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의 주가 걸어온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계단형 상승 패턴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돌려서 얘기하게 되면 이게 올라올 때 한번 끊어주고 다시 한번 기다리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조정,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보통 한두 달 주기 때문에 예, 충분히 다시 한번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반등 시에 7만 원 아니면 7만 3천 원 정도 거기서 한번 챙겨 주시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 매수하는. 그다음 이후에 만약에 지지 맥점이죠. 6만 원을 다시 한번 재차 이탈한다면 그때는 주가가 좀 단기간에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리스크 관리를 일단 6만 원을 하시고 위쪽으로는 7만 3천 원 정도 단기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매매네요. 7만 원에서 7만 3천 원, 손절가 6만 원이고요. 네. 이거 잘 입절하고 나온 다음에 또 재도전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제 잠깐 또 눈여겨 보시면서 추가적인 접근도 가능해 보이십니다. 네. 예. 저 욜로에 한 표를 던져주시는 것 같네요. 레츠꼬꼬님께서 맞아요. 써야 지갑이 채워집니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진짜 이거는 네. 어려운 내용이에요. 저한테는 진짜. 근데 이게 가봐야지 거기 지점까지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난 그래서 되게 나도 리스펙트 네. 좀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먹는 거는 더 이상 못 줄이요? 네. 누구 말투인 줄 아세요? 못 줄이지? 못 줄이지? 이거는 백종원 아저씨 말투인 것 같은데. 요즘 백종원 네. 씨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요즘 많이 힘들어요. 맞아요. 네. 저희 이 말투, 충청도 말투, 저희 이종구 전문가님께서 먹는 거는 못 줄인다. 이종구 전문가랑 유창호 앵커는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해요. 약간 네. 충청도 쪽 얘기하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될 거요. 막 잘 이렇게. 될 거요. 이거다, 이거. 그럴 거요. 뭔가 못 줄여. 이거다. 죽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개그 있거든요. 그 지역에 개그가 있는데 정말 치명적으로 웃깁니다. 네. 알죠. 네. 소고기 먹고 싶다고 정정아님께서 소고기 정말 배물리게 만약에 4인 가족이 먹는다. 물론 집에서 먹냐 밖에서 먹냐의 가격의 차이는 있는데 외식을 한다. 4인 가족 소고기 외식을 한다. 근데 아들이 둘이다. 점점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네. 그러면 얼마 나올까요? 외식비가 한 번에. 한 25? 네? 25? 25? 더 나와요? 그거는 완전 소식가들이고. 그래요? 배불리 먹어야지 외식 나가는데 그럼 더 나오죠. 그럼 35? 모르겠어요.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깜짝이야, 100은 안 되겠다 이 생각했는데. 근데 너무 만만치 거의 일주일 식비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한번 소고기 외식 나가면 일주일 식비가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소고기요. 솔직히 먹어보면 초반에는 굉장히 맛있거든요. 굉장히 그 첫 느낌이 뭐라고 해야 될까? 혀에서 사르르 녹는다. 녹지만, 하지만 금방 물리기도 하거든요, 소고기가. 그래서 오래 못 먹겠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중간에 냉면 한 번 먹고 다시 먹어야지. 다시 시작해야죠. 헹구고 다시? 뭐 이렇게 모르네? 천재네.
야, 역시 먹어본 사람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느끼하면 달래고 또 다시 시작해야죠. 어. 네. 그래야지 이게 롱런을 한다고. 특히 남이 사줄 때는 네. 그렇게 먹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내가 사 먹는 게 아니라. 네. 누가 좀 사줄 때가 됐는데. 자, 누가 간에 사줘요, 소고기를. 찾아봐야죠, 어쨌든 간에. 자, 어쨌든 첫 번째 종목 좀 진단을 좀 도와드렸고요. 네. 두 번째 소고기에 이어서 어떤 종목입니까? 네, 두 번째는 저희 노승원님의 종목입니다. 네, 원택을 남겨주셨거든요. 보조기기, 예. 네, 77,100원 매수가시고 비중 많지 않으세요? 네, 5%입니다. 두 번 샀다 팔았다 했고 작년에 세 번째 샀다가 왜 이렇게 사연이 기시지? 세 번째 샀다가 물린 채 들고 있었습니다. 길다, 평단에 팔았다가 다시 잡아야 될지 그냥 들고 갈지 네. 아니면 다른 매도가에 매도해야 될지 장단기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꼭 진단 받고 싶습니다. 이분 살려드려야 돼요? 지금 머릿속 터지려고 그래, 지금. 그러니까 사연이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는 장기와 단기. 이거 단기 아니면은 장기? 이게 뭐 아니면 돈대요, 이거? 이게 질문이 조금 특이한데요. 장단기 전략을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전문가님 일단 질문을 조금 길게 하셨는데 그만큼 답답함을 많이 표현하신 그러게요. 것 같아요. 장기인지 단기인지부터 구분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선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우선은 지금 반등, 이제 장기 하락에 위해서 반등을 주고 있으니까 우선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죠. 이 기업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종목처럼 좀 매수 기회를 다시 한번 줄 것 같아요. 매수가가 7,100원이고 지금 매수가에서 뭐 조금 벗어난 상태인데 비중이 크지 않고 다행히, 단기적으로는 이제 직전 고점 항상, 예, 이거 FM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8,000원 정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고, 이제 피부 미용 관련,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보시면 실적이 그냥 우상향 기조를 계속 그려나갑니다. 단지 이제, 지금 영업 이익을 보시면요. 작년에 이제 고점이 왜 나와서 2023년도 연말에 460억 이익이 가장 높았었죠.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 당연히 밀리고. 근데 올해는 또 다시 한번 이제 400억대를 회복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 괜찮습니다. 보통 이쪽 의료기기 업종이 또 뭐가 좋냐면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좋다는 얘기예요. 하방에 저 아래쪽 보시면 영업이익률 자체가 기본 뭐 30% 이상 나오죠. 인텍 같은 경우도 관련 분야에서 선발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그 영업이익률이 높고 매출과 그리고 이익 자체가 증가하니까 전 다시 한번 뭐 작년에 또 고점이었던 10,000원까지는 간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요건 제가 팁을 드릴게요. 여기서 개파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뭐 구멍이 크다, 개구멍이다. 주시한 것은 하방 쪽이든 상방 쪽이든 우회에서 갭이 나오면 그 갭을 또 메꾸러 올라갑니다. 실적이 뒷받침된 종목군들은 다소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갭을 메꾸는 자리가 얼마냐면 10,000원 정도 되겠죠. 10,000원. 그러니까 2분기 말 정도까지 가져가신다 그러면 뭐 10,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일단 바닥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 이제 거래 나오면서 이쪽으로 한번 올려준다 그러면 8,000원이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월봉 보니까요. 그래서 우선 거기서 한번 끊었다가 다시 보셔도 되고 좀 중기로 보신다 그러면 이항 보유하셨으니까 2분기 한 중순 정도 한 5월 달 정도 월봉 기준했을 때 가져가시면 뭐 10,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마음이 보유. 조금 안심이 되시지 않을까요? 네, 그러게요. 일단은 들고 가자. 네, 네. 홀딩 전략을 내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거 충청도 분들은 진짜 지능이 높다. 네, 왜요? 그 지역의 문화가 확실하게 다르다라는 게 이거 찾으면 나오네요. 충청도식 유머. 유머. 음식점 음식이 맛이 없을 때. 맛이 없을 때. 여기 맞춰볼게요. 여기 맛집이요. 물 맛집이요. 물 맛집이요. 우지 아주 잘하네. 뭐 네. 이렇게 있고. 남포 운전자 만났을 때. 야, 저래갖고 오늘 안에 젖은 가겠슈?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 팔이 있으면, 야, 팔이 있다 이러면 키우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웃자고 하니까 웃긴 거지. 네. 실제로 이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진짜 화병 날 수 있어요.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어요. 약간 비꼬는 게 이렇게 살짝 들어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거 지능이 높은 겁니다. 네, 예. 맞나요? 이정우 전문가님이 전문가 아니세요? 오늘 미스터 진단 때 한번 여쭤보고 진짜 이렇게 여쭤봐주세요. 얘기하냐고. 네. 두 분 다 충청도 쪽이거든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두 분 예. 다 욜로족에다가 두 분이 또 향도 같으시고, 맞아요. 네, 취미도 같으시고, 그래서 친하시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그 자리에 있으면 저 혼자 왜 나만 서울이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시구나. 자,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원택을 또 봐드렸고요. 네. 지금 유튜브에서 종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네. 저 성대모사 칭찬해서 감사하고요. 종목을 덜 더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네. 올려주십시오. 지금 게시판에
저한테 먹방 한번 해보라고 애청자 많을 것 같다고 그렇게 추천해 주시는 분이 계시네. 먹방? 못하겠죠. 왜요? 김수경 앵커는 먹는 건 좋아하는데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죠. 왜요? 네. 어떻게 하려고?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먹고 배불러 막 이렇게 할 텐데 그거 무슨 재미로 밥을? 그럼 같이 할래요? 나머지 내가 줄게 먹을래요? 저도 옛날에 다 크고 나서는 많이 못 먹어요 이제. 그래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요즘 양이 많이 줄으셨어. 그럼요. 네. 이게 준단 말이에요. 어쨌든간 한번 뭐 해보시는 걸로 하고 이제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자, 하트 니께님서 하트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19,3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10%인데 저거 뒤에요, 앞이에요? 시청자님 앞이죠, 솔직히 우리 시청자님. 뒤든 앞이든 다 속 타는데 다 화나는데 이거 자리가. 그러네. 둘 다 화나요. 하나는 지치고 하나는 약간 당황스럽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네네. 저때 사셨어도 화 나는데 사고 나서 바로 떨어지잖아요. 자, 그럼 네. 이 올라와 있는 화를 어떻게 좀 내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게 타이밍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고점에서 좀 추격 매수하신 것 같은데 19,300원이니까 당연히 비중이 10%면 중장기로 보셨다 그러면은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전고체 관련 종목군들이 좀 강세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전고체 관련 종목군들이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흘러내리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이 먼저 좀 강해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군들이 주가는 테슬라만큼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년 연말 저점은 크게 이탈 안 했거든요. 대표 종목군들이. 그리고 그 폭스바겐에서 빠르면 우리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한 2004년 하반기 아니면 내후년 정도 전고체 배터리 출시 예정인데 작년에 그 폭스바겐에서 빠르면 올 상반기 전후해가지고 그 전고체 배터리 출시한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시장이 또 2차전 쪽이 다른 쪽도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완전 틀릴 수 있습니다. 또 미리 또 이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시장 관련 종목군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뭐 이수 스페셜부터 해가지고 동아기업, 뭐 레이크 머티 이 기업까지 포함해가지고 좀 중장기로 좀 보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지난번에 저점에서 다이렉트로 한 50%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누르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월봉 보시면 지난달에 이제 월봉 기준했을 때는 캔들의 모양은 이런 거 잘 보세요. 캔들의 모양은 상당히 길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래쪽에 거래량을 한번 보십시오. 거래량. 예? 거래량 보시면은 거래 나오지도 않았는데 장대 양봉으로 그냥 한 방에 50% 올라와 버리네. 이거 무슨 의미죠? 누군가 이제 주도 메이저 세력들은 아직도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량을. 그러니까 거래도 없이 그냥 직전 고점에 50% 급반등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달에 거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봉에서는 여기가 이제 추세 상단 저항 라인 2만 원이 딱 저항 맥점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좀 FM적인 패턴을 지금 밟아 나가고 있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눌림을 줄 것 같습니다. 근데 눌림을 줄 때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월봉의 패턴 보시면 중기적으로 60개월 선 안 깨고 지금 35개월 선에서 중기 쌍바닥 패턴이죠. 이런 패턴은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도 최고점이 오른쪽 어깨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중기로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홀딩 하시고 좀 중장기로 보신다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뭐 최고점까지는 충분히 중기적인 관점에서 2분기 이후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한 25,000원 뭐 라인 아니면 작년 최고점 대 오른쪽 어깨 27,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유가 되시면 지금은 더 추가하지 마시고 이번 주 저점까지 눌림 주게 되면 한 5% 추가하셔가지고 비중 한 15% 유지하셔가지고 2분기 이후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홀딩입니다. 자, 오늘 보유 의견이 좀 많이 나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25,000원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10%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저점이 나오면 지금 사라는 얘기 아니시고, 총 15%로 2분기까지 한번 가져가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제 구미에 맞는 걸로 결정해 보시죠. 네. 네. 이쯤에서 슬슬 욜로와 절약대 네. 매칭입니다. 네. 뭐가 나올까? 3위로 한번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한번 3위입니다. 자, 통신비를 이길 수 있는 거, 뭘 그렇게 아끼고 싶은지. 뭘 아껴야 되지?
외식 배달비 저희 김홍만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0.1% 차이밖에 안 납니다. 3, 4위가. 근데 이거는 네. 충분히 줄이려면 줄일 수 있어요. 외식 배달비는 이거는 노력하면 될 수 있어요. 3일을 못 참겠던데 보니까. 3일 정도 지나면 네. 월요일 날 먹었어요. 네. 화, 수, 목 안 먹어요. 아끼려고. 금요일쯤 되면 왠지 설레. 일 끝날 때쯤 되면 네. 약간 설레요. 그게 또 띵동띵동 하고 이제 문 앞에서 그거를 들고 들어오는 또 즐거움이 있죠. 그런 것도 네네. 있고 뭐 시키지 않더라도 시장 가서 네. 저 닭이라도 좀 튀겨갈까. 이런 거 비싸지 않을까 2만 원이야 뭐 약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끔 사람이 이렇게 MSG를 섭취를 해줘야 되거든요. 한번 네. 기름에 굴린 거 먹지 않으면 그럼요. 몸이 약간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스타일이어서. 네. 근데 먹어. 그러면은 3일 못 참겠어요. 드세요. 드시는데 좀 싼 걸로 먹자. 너무 비싼 거 안 먹으면 그래. 되잖아요. 그래. 좀 단가를 낮춰가지고 먹어보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횟수도 조금 줄이고. 그리고 우리 김수경 형한테 뭐 먹방하라고 그러는데 네. 맛빵이 있대요. 맛빵. 그러니까 네.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조금 먹는 거. 소개도 좀 해주고 그런 거 만약에 하면은 네. 김수경 앵커의 매력이 터지는 순간 우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같이 할래요? 아니 꼭 날뛰어요. 그래, 그럼 나 이제. 나중에 잘 됐을 때 저를 불러볼 이제, 생각을 해야지. 그런가? 네, 한번 제 콘텐츠 고민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뭐, 거 하지 말라고! 아니지 뭐 잘해가지고 인기 엄청 있으면 그런 거예요? 국장님도 네. 좋아하시겠죠. 그런가? 네. 맞네. 네, 국장님도 채팅 좀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요, 다음 종목 가기 전에 이제 2시 구간대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네. 아까 1시하고는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지 앵커 나와주시죠. 네, 2시 구간 지나가면서 1시간 사이에 또 시장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볼 텐데요. 대체로 비슷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1위에는 하나비전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1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이 하나비전은 4만 원대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새 앞자리를 2번 바꿔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에서 오늘까지 13거래일 연속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도 15%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로 넘어와 보면 MOT가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MOT에는 삼성 SDI의 유증 소식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고체 배터리 46파이 원통형 조립 라인 등 삼성 SDI에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최고가인 부근까지 올라갔었다가 오늘장에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500원 선까지 오르면서 고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상한가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3위에는 메가터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장에 5거래일 만에 오랜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반등이 특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20% 넘게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현재는 4,6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 당일 누적으로도 확인해봤던 종목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필에너지가 20% 넘는 강세가 이어지면서 그대로 관심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에 위치한 펜엔터테인먼트도 윗꼬리가 조금은 달렸지만 그래도 10% 넘는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 철강주로 분류되는 하이스틸과 대동스틸도 그대로 순위권에 들어와 있고 LS까지도 오늘장의 반등이 이어지면서 7%대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에는 스튜디오 미르가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는 미키 17 흥행과 관련해서 강세를 보였다가 일부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장에는 나흘 만에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구간에는 10%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1위 아래쪽으로도 내려와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로봇주 들어와 있는데요. T로보틱스와 클로봇 나란히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빨간불이 이어지면서 현재 구간에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3위에는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빨간불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55,000원 선을 바라보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위에는 넥스틸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강관주가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음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1% 정도의 상승세는 지켜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7%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약간은 반납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6,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위로 내려와 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6,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당일 누적으로 확인해봤던 DSC 인베스트먼트도 현재 구간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가 넘는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5,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삼성 SDI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낙폭을 깊게 받으면서 6%가량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19만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위로 넘어와 보면 원익홀딩스가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 8%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11일에 5,000원 선 위에서 고점을 나타냈었는데 오늘장에도 강세가 다시 한번 이어지면서 5,000원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4,9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위에는 SK하이닉스가 여전히 관심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붙으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20만 원 선을 회복하면서 여전히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0위에는 한빌레이저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장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구간에는 상승분을 약간은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0.7%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6,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지고 있는 시장의 관심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 오늘 순위권을 확인해 보면 우선은 삼성 SDI가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오늘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전고체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들은 되려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건 진짜 우리 김봉만 전문가가 정말 잘 말해줄 수밖에 없는 특화된 그런 질문이죠. 질문을 이거 뭐 그냥 바로 넘겨드릴까요? 예. 그러면은 예. 자, 과연 캐즘을 위해서 삼성이 승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은 그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대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이제 먼저 제 결론 말씀드릴게요. 그 SDI 지난번에 그 금양이 먼저 좀 문제가 생겼었고 SDI는 문제라기보다도 원래 그 작년 연말에 그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 했었었는데 IB 쪽에서도 대부분 회사채 발행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공시 보게 되면 2조 원 중에서 한 5천억 정도, 4,500억 정도는 전고체 그 생산 라인 구축을 하는데 활용하겠다라고 했고요. 1조 한 5,500억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의 이제 투자 자금으로 특히 이제 지분 인수를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 삼성 SDI가 그 2020년도부터 한 6조 원 넘게 그 투자를 일단 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해 동안 한 4조 원 가까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 SDI뿐만이 아니고 2차전지 대표 관련 기업들이 이제 해수기에 돌아간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대부분의 큰 자금 투자가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유상증자 결정한 건데 이게 이제 시설 투자 자금보다는 근데 중국 기업하고 합작해서 만드는 공장은 없고 아마 그 GM에 뭐 지분을 인수한다든지 아니 지분 투자한다든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이건 유상증자 받는 거예요. 눈 감고 받는 겁니다. 0.1초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4월 13일이 기준이니까 그 전까지 아니 유상 받은 그 금액은 최소한 뭐 50에 100% 수익이 줄 겁니다. 어차피 뭐 대표 종목군들 뭐 단기로 보는 게 아니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유상 받으시고 지금 반도체 시장이 2030년도까지 HBM 성장 때문에 한 1조 원, 전 세계 글로벌 시장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이제 하십시오. 한 1,400조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환율로 일론 머스크도 이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2035년도 가게 되면 전 세계 지구 인구보다 휴머노이드 로봇 숫자가 더 많다고 그러죠. 한 100억 대 이상 됐는데 근데 그 휴머노이드 그 시장 자체가 반도체보다도 한 60조 달러 된다고 그러죠. 무려 이제 8경 이상 되는데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전고체 배터리가 2차 전지 전기차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휴머노이드를 구동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전전주에 현대차하고 공동으로 휴머노이드 전고체 배터리, 로봇 전고체 배터리 개발한다라고 MOU 체결을 했고, 예, 그런 상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삼성 SDI 요번에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악재가 나왔다 보고 또 이런 게 이제 보통 또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업황에 또 시그널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양하고 삼성 SDI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악재인데 이런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처절하게 밀리고 한 7, 80% 밀린 상태에서 이런 재료를 내보내면 보통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이제 대바닥 국면이 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혹시 SDI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유상 능가하고 받는 거다. 단지 한 달 정도 늦으면
한두 달? 그 정도 일단 보시면 현재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에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저는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늘 수급 깨지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나쁜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종무 전문가님과도 이때 일심동체시네요. 삼성 SDI에 대한 의견도 두 분이 네. 짜신 거 절대 아니잖아요. 토마토에서 네. 2차 전지와 관련된 그 그렇구나. 트로이카 세 분이 있는데 네네.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오늘 또 유증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이 유증이란 단어 때문에 너무 긴장하진 않아도 된다. 그런 부분을 좀 그렇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홀딩 하신 분들 너무 좀 노심초사하지 네. 마시고 주말 좀 편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속 많이 끓으셨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네, 힘내시고요. 의견 전해드리면서 LG 이노텍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LG 이노텍 넘어가겠습니다. 지민님 모셔볼게요. 네, 매수가는 16만 5천 원이시고 15%. 이렇게 수익이 안 나오셔 다. 왜 계속 횡볼까요? 네. 정말. 추가 매수 타점을 정하셨네. 네, 추가 매수를 하시려고 한다고 합니다. 타점만 잡아달라.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근데 뭐 추가 매수해도 된다고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알아봐야겠습니다. 안 움직이네요. 네, LG노텍도 정말 고구마 시세가 언제부터 나는 거예요? 10월부터 쭉 고구마. 네. 단 한 번에 뭐 시원한 기미도 잘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더 사도 괜찮아요, 전문가님? 그 지금 애플의 주가하고 연동돼서 움직이죠. 이 그림 보시면 애플 주가인데요. 애플이 사실은 지난주 초반부터 미국 나스닥이 무너졌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그때 안 무너졌었거든요. 예. 근데 나스닥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니까 최근에 또 3일 연속, 4일 연속 음모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제 애플 주가를 보고 우리가 저점과 이제 고점 판단해야 된다, 당분간은. 예, 그렇게 이제 말씀 먼저 드리고. 근데 애플 주가 보니까 월봉에서는 이제 20개여서 지지 구간이거든요. 예, 그런 관점 봤을 때 애플도 아마 다음 주부터는 주가가 반등 내지 좀 하방 경직성을 좀 확보를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지금 동일하죠. 좀 반등 들어오다가 애플이 이번 주에 무너지면서 같이 대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주가가 애플 주가를 떠나서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입니다. 연결 기준했을 때도 지금 뭐 영업이익 한 8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별도로 보더라도 작년에 한 2,500억 정도 나왔으니까 현재 시총이 지금 3조 원 조금 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더 물러날 자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LG이노텍이.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월봉인지 보시면 지난달에 일단 바닥은 나왔다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추세 지지 하단까지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언더슈팅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플 때문에 그래요. 지난달에 이제 월봉의 가장 강한 지지선이었던 120개월선. 이게 이제 언제 이탈했었냐면 작년 11월 달에 이탈했어요. 11월 달에. 그러면 이때도 보시면 월봉의 120개월선이라 하면 이제 10년 지지선인데 그걸 이탈해 버리니까 반등이 들어와도 바로 회복을 못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해드리자면 이제 오한마로 한번 얻어 맞은 거예요. 머리를. 바로 막 정신 차릴 수 없잖아요. 주가가 사람이. 예, 지금 띵하죠. 며칠 동안은.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120개에서 이탈하고 나서 반등 주는데 이는 120개에서 저항으로 자리해버리는 거죠. 이미 이제 가격 조정 나왔으니까 좀 가져가시면 LG노텍 같은 경우도 뭐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야 됩니다. 또 그 가격까지 깰 종목이 아니거든요. 실제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좀 준기적으로 한 2분기 한 중순, 아니 뭐 다음 달 뭐 말 정도 빠르면 그 구간까지 일단 보시는데 1차적으로는 20만 원 일단 단기 목표가 설정하시고 가져가시고 매수가는 얼마시죠? 16만 5천 원이니까 매수가 대비해서 크게 안 빠졌어요. 조금 흔들더라도 그대로 홀딩하시고 다음 달 이후까지 한 20만 원까지 1차 목표가 설정하시고 홀딩에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수익권에서 20만 원이면 좀 여유 있게 생기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기간도 많이 안 보셨어요. 다음 달 말이면 진짜 뭐 한 달 정도만 더 조금만 기다리시면 참으시면? 되니까 네. 예, 수익으로 꼭 가실 거니까 한번 LG이노텍 많은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 여러 가지 우리 네. 전문가님께서는 네. 또 단어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예, 오랜만에 또 이게 망치 얘기도 좀 나오고 뭔가 진단을 듣고 있는데 이게 진단인가? 약간 너무 즐겁고 재밌고 이해가 잘 된다. 오한마로 머리라고 표현할게요. 그죠? 오한마로 머리를 맞았는데 그렇죠. 띵하기만 할 수가 없는디. 그렇죠. 저희 토르님께서 그렇습니다. 네. 깨지죠. 띵 하루에도 몇 번씩 띵 하죠. 주식시장은 사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럴 때일수록 진단 받으셔야지 띵할 때 다시 한번 정신을 추스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통약 같은 랭킹쇼. 저희
김봉만 전문가님. 좋다, 네, 좋다. 그쵸. 예. 네. 자, 그러면요, 다음 종목 한번 가볼 텐데요. 이게, 우리 농심을 올려주셨어요. 농심. 네, 농심. 요즘 농심 많이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 예. 음식료 쪽에서 네. K푸드 김선희님께서 39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오늘 거의 종목은 다르지만 차트의 움직임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뚝 내려와가지고 네. 계속 횡보하는데 하필이면 그 횡보에서 산 게 제일 높을 때 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있는데요. 네. 우리 선희님께서는 여기에서 더 살까요? 더 사서 늘릴까요? 비중을 5%밖에 안 되시는데 그러니까요. 아예 털거나 아니면 비중을 더 넣거나 하시면 할리네.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근데 화끈하진 않아요, 지금. 네. 농심이, 삼양식품 봐봐요. 배가 아파서 보겠습니까, 이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상품도 약간 네. 이렇게 매운 그런 것 내는 것처럼 좀 극단적인 걸 내서 히트를 때려야 된다 이게 진짜로. 근데 예. 가격 올리겠다고 했죠, 농심이. 맞아요. 괜찮아질려나 모르겠어요. 리포트는 괜찮은데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이번에 농심인데요. 농심이 이제 그 위 고점을 좀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뚫을 만한 모멘텀은 있는 건지 추가 매수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자, 요즘에 음식료 관련주가 상당히 강세죠. 예,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작년까지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으니까 그 음식료 업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가격 인상을 한 2년 전부터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올해 가격 인상하고 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소비가 약간 둔화돼가지고 매출이 준다 하더라도 이미 가격을 2, 3년 전부터 계속 인상이 왔기 때문에 찔끔찔끔, 내수가 좀 감소한다 하더라도 그 가격 인상한 게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줄지 않고 영업이익이 줄지 않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작년 하반기부터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죠? 이 가격 인상했고. 그러면 또 업체들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한 것도 바로 내리지 않습니다. 절대. 예, 그 효과가 이제 올해부터 반영이 된다는 얘기. 한 2년 동안 가격 인상한 게. 예, 그래서 이제 음식료가 움직이고 또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또 내수 부양하니까 거기다 또 한한령 해제까지 얘기하니까 그런 영향이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다른 제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팁을 좀 드리자면 작년에 농심 같은 경우 주식 보시면 주가를 보시면 언제가 저점이었습니까? 바로 지금이죠. 3월 달이 저점이었죠. 예? 예, 1분기에는 제조업 비수기니까 특히 음식료 업체 그렇습니다. 활동성이 많이 줄어드니까 소비가 조금 둔화돼요. 근데 2분기부터 날씨가 좀 지금 이제 좀 더워지고 봄 지나고 나면 소비가 지금 많이 좀 왕성해집니다. 그 계절적인 이제 그 현상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재작년 같은 경우 보시면은 어때요? 예, 1월달, 2월달, 3월달이 저점이죠. 2분기 4월달부터는 우상향 기조를 계속 그려나가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2분기 중순, 늦으면 말까지. 그러니까 농심도 뭐 실적을 보나, 뭐로 보나, 다른 뭐 스토리를 보더라도, 지금 매수할 그런 구간이죠. 월봉 차트도 마찬가지. 딱 맥점이죠, 월봉에서. 120개에서 지지 맥점. 이 친구는 아까 LG 이노텍은 120개에서 이탈했는데, 이번에 조정 나올 때 120개에서 지지하고 있잖아요. 탄탄하죠. 예, 그런 관점에서 그냥 홀딩 하시고 5% 추가 매수 하세요, 그냥. 예. 현재 가격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주봉에서는 단지 이제 월봉에서는 120개에서 지지인데, 이게 또 차트가 또 희한한 게 주봉에서는 또 120개에서 저항이야, 이게. 그죠? 요거 조금 소화를 해야 됩니다, 매물을. 다음 주 정도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눌러준다 그러면, 36만원, 37만원, 예, 그 전후에서 한 5% 매수하셔가지고 언제까지? 어렵습니까? 예, 한 6월달까지 가져가시는 거예요, 6월달까지. 그래서 일단 단기 목표는 한 45만원 보시고, 그 다음 달에 양봉을 돌파한다 그러면 한 50만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기간은 언제까지요? 2분기 중순 내지 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딩입니다. 다 상반기 안에 다 승부가 납니다. 이 종목 역시 보유를 해 주시고 네. 그리고 추가 매수 만약에 하고 싶으시다 5%인데 오히려 차라리 잘 됐어요. 눌리면은 더 사면 됩니다. 35만 원에서 36만 원 사이. 예. 네. 단기 목표가 45. 네. 그리고 중기라 하면 상반기 안쪽까지 했을 때 50만 원까지 간다고 하니까 농심으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익 납니다 해놓고 내년 말까지 기다리세요 이러면은 듣다가 이게 힘이 쫙 빠지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상반기 아니라면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마음 가벼워지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김봉만 전문가하고는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김봉만 전문가님 아. 어디에서 태어나신지 안 여쭤봤네. 아, 저는 충청도인 줄 알았는데 건앵커가 아니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충청도 분 아니세요? 경상도 사투리는 없으신 것 같은데 네. 나중에 한번 여쭤봐야죠. 네. 자, 그러면요 오늘 랭킹쇼 1위부터 5위 지금 찾고 있는데 1, 2위 남았습니다. 네. 혈액하고 싶은 거 1, 2위 공과금 남았고 그다음에 뭐 남았죠? 뭐가 남았지? 잠깐만. 응. 갑자기 물어보니까 모르겠는데. 볼게요 그냥. 고맙습니다. 네, 1, 2위 공개해주세요. 우리 담당 네. PD 없으면 어떻게 주유소. 이거지 참. 그렇습니다. 주유비 촬영 관련 비용. 이번 1위부터 5위가 상당히 어려운 게 뒤에 있는 네. 퍼센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자, 우리 이종부 전문가님 맞으셨어요? 맞으셨고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촬영 관련 비용이라는 게 유지 비용도 있지만 사는 비용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권앵커님 통신비가 아까 3만 원 얼마라고 하셨잖아요. 3만 그래놓고 7천 아까 차는 왜 그거 봐요? 페라리 보고 있었잖아요. 이분이 이러신다니까는. 이게 네. 제가 참으니까 네. 그 참는 거에 대한 욕구가 이런 대로 딴 데로 새는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우리 수경 앵커가 이런 거 너무 참지 마라. 적당히. 제가 조언을 좀 해줬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네. 욜로가 옆에 있으니까요. 네. 어느 정도 제 인생의 밸런스가 좀 맞는 네.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저지르고 나서 후처리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제가 조언을 해줬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질러. 일 질러라. 그렇게 조언을 해줬네요. 그래도 네. 페라리는 아니에요. 그래도 안 할 거예요. 절대 안 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상황 잠깐 체크를 해볼까요? 네. 비슷하네요. 시장은 뭐 계속 그렇게 똑같이 가네요. 네, 네. 오늘 그냥 코스닥은 너무 찌글찌글. 찌글찌글인가? 계속 보합권에서 방향 없고요. 네. 코스닥만 확실합니다. 우상향. 네, 보이시죠? 1.8% 시원하게 잘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네.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